안녕하십니까, 임기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사 공부 방법 영상에 있는 서브노트 작성이란 주제를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이 기술사 공부 방법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공부 방법 중 제가 적용했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니까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만 선택적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서브노트를 작성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술사 공부량은 매우 많습니다. 그에 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부분까지 모두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교재 필기든 서브노트든 글로 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서브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가입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수기로 작성하거나 워드나 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전기안전기술사 준비할 때는 한글로 준비했었고 건축전기 때는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수기로 바꾼 주된 이유가 그림 그리거나 수식 기입하는 게 편해서 수기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 시점에 대한 정석은 기술사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시점에 하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전기안전기술사 준비할 때는 공부 방법을 잘 몰랐고 서브노트만 만들면 금방 합격할 거라고 착각하다 보니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전기를 시작할 때는 전기안전이라는 베이스가 있는 상태다 보니 한두 개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서브노트를 작성하기도 했고 전체 강의를 다 듣고 난 후 필기 내용을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정석대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시점에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시점에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듣고 필기나 정리를 잘 해두셔야 작성 시점이 됐을 때 서브노트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슨 내용으로 서브노트를 작성할까입니다. 첫 번째로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문제를 더하거나 빼줍니다. 그리고 타종목 기술사 기출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 KC 개정 사항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선택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에서 나오는 방폭, 정전기, 감전 문제들은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준비하기 어려운 조명 문제들은 최소한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맞게 가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타 종목 기술사는 발송, 배전, 전기 응용이 있으니까 1년치 분량 정도는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KC 개정사항을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통합 검색을 하시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국전기설비규정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신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보시면 산업부 공고 제2023-875호입니다. 8차 개정된 상태고 시행일이 2023년 12월 14일입니다. 지금 개정한 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24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기설비 규정 중에서 개정된 부분들은 파란 글씨로 나옵니다. 저도 이 개정 내용을 다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옥내의 시설하는 저압용 배 분전반해 등의 시설이라는 규정에서 주택용 분전반은 앞면 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산형 전원의 용어의 정의에서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건물 부착형 태양광 발전, 이런 정의들이 추가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브노트 작성하는 상세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브노트 작성할 때 제가 사용했던 자료는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의 들은 내용의 필기나 정리 자료, 두 번째로 기본서, 예를 들면 송배전공학, 전력 사용 시설물 설비 설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합격자 서브노트입니다. 합격자 서브노트는 안에 있는 좋은 내용이나 그림을 발췌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할 때 기출문제 엑셀 리스트도 같이 활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서브노트 구성입니다. 서브노트 구성은 보통 정의, 원리, 특징, 종류, 구성, 다음으로 원인, 영향, 문제점, 대책 정도의 순서로 구성되니 대부분을 이 구성에 따라 서브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또 그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설명, 수식, 표, 예시도 중요하니 이것들도 최대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노트 작성에서 그림과 설명이 기본이 되는 형태인데 여기에 수식을 사용해서 좀 더 공학적인 설명이 되도록 해주고 예시를 통해서 글로 된 설명들을 보충해 줍니다. 또 표는 항목별로 비교하는 데 효과적이니까 주로 비교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들다 보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수기로 작성하게 되면 서브노트를 수정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이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빈 여백을 이용하거나 아예 페이지를 추가해서 서브노트를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브노트 1번의 정의, 2번의 원인, 3번의 대책 이렇게 작성을 했더라도 내용을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0번은 필요성, 2-1번은 영향 이런 식으로 적고 문제 끝에 페이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수정 추가가 너무 많아져서 좀 정리가 필요해지게 되면 그때는 전체를 다 한번 갈아엎고 새로 작성해 줬습니다. 이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서브노트를 작성하게 되면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서브노트라는 게 본인이 공부한 걸 남기는 거니까 본인만 알아볼 수 있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추가로 저는 구멍 있는 바인더는 사용하지 않았고 A4 낱장을 클리어 파일 내지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낱장으로 관리하니까 서브노트 순서나 구성을 변경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